자, 그 어제 이어서 5단원 그 뒷부분 보도록 합시다. 60페이지에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 이 물리원에도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인데 그 물리2에서는 거의 수준이 비슷한데요. 좀 더 약간 계산적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이 수식적으로 좀 더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자기 유도에서 제일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자속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속은 이 자기력 선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선속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었죠. 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력선 다발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모양을 형성한 거죠. 여기 도선고리가 있고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하는. 그래서 마치 그 꽃다발처럼 자기력선 다발 이런 느낌이죠. 이때 그 자기력 선속, 자기 선속은 요 자기장의 크기에다가 요 면적 있죠. 면적을 곱하는 게 자기력 선속의 크기입니다. 보통 기호로 이렇게 파이로 나타내는데 이것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적 있죠. 이게 딱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여기 이제 이게 단면적이고 이게 자기장 여기 탁 통과하는 모습. 예. 뭐 아님 말고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가버려. 신기하죠. 그래서 자기 선속의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자기장 중에서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 곱하기 도선고리, 닫힌 고리 내의 면적.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제가 그냥 써놨습니다. 요 S는 닫힌 고리 내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해서 뭐 이게 용 모양이긴 하죠. 수직이라는 뜻이죠. 수직. 요새는 초등학생들이 요거를 줄여서 Q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르지. 여러분도 이제 세대에 뒤처지고 있군요. Q가 이제 9에서 9 더하기 9 해보십시오. 미안합니다.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지금 예, 빨리 봅시다. 그게 아니구나. 이거는 막큐구나. 그게 아니. 제가 잘못된 5개념을 가르쳐줬습니다.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같은 종류죠. 같은 종류. S의 수직인 방향 자기장 성분이 이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참고 사항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 건 사실 알아도 됩니다. 얘는 사실 그 자기장과 면적 벡터의 내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면이요 면 벡터라는 게 있는데 면 벡터는 크기가 요 면적이고 방향은 면의 수직인 방향이 요 면 벡터의 방향이에요. 요 크기가 이 면이고요. 그리고 사실 요 방향은 사실 그러면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명확한 게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흐르면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았을 때 엄지의 방향이 그 면 벡터의 방향이 됩니다. S. 그러면 만약에 자기장이 나란하면, 그러니까 나란하다는 거는 면의 수직이면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수직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분해해서 그 나란한 방향 성분, 그러니까 벡터로 치면 나란한 방향 성분,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을 곱해야 됩니다.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나란한 방향 성분이에요. 벡터로 치면.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하니까 그냥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애매한 표현이에요. 이게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그래서 뭐 요 예를 많이 들었었죠. 이렇게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요 균일하게 있는 영역에 도선고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이때 자기 선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인데 요 통과하는 부분의 면적입니다. 그 얘가 수직이 아니면은 이거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그냥 안 적을게요. 오히려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타는 그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안 적을게요. 특히 요거는 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게 면 벡터로 볼 수도 있고 또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세타를 사실 정의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라고 좀 얘기하기가 일반적으로 하기가 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요 자속이 변하면 이 유도 전류가 생긴다.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는 것이 이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대체로는 이제 발전기에서는 얘를 회전시킵니다. 요걸 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죠. 렌츠 법칙은 이제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뭐 제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나 유도 전류의 방향이 자속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속이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입니다. 근데 자속이 감소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렌즈의 법칙이고요. 근데 렌즈의 법칙은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패러데이 법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수학적으로 좌표를 정의해가지고 패러데이 법칙 쓰면 방향도 다 나오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접근할 때는 방향은 방향대로 렌즈의 법칙으로 구하고 크기는 크기대로 패러데이 법칙으로만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풀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데 그냥 무시하고 크기만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앞에 마이너스 붙는데요. 이거는 그냥 렌즈의 법칙을 나타낸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죠. 요 파이하고 좀 익숙해지십시오. 파이. 요게 좀 기호가 생소해가지고. 파이 맛있죠? 미안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요거를 근데 요렇게 여러분 기억하기보다는 제가 좀 요꼴로 기억하기를 권장합니다. 델타 B S 이렇게요. 그냥 그 파이라고 적어놓으면 이게 사실 뭔지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자석을 풀어서 이렇게 좀 써가지고 그 패러데이 법칙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 이제 코일의 가문수 그러니까 도선거리의 개수가 앞에 붙는데 똑같은 자속의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에 똑같은 고리가 딱 두 개 있으면 각각 유도 전류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를 연결해 버리면 두 배로 생기죠.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책에서는 요 코일의 가문수를 파이 안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n 곱하기 b 곱하기 s를 파이로 보기로 합니다. 책마다 좀 다른데 고등학교 책은 대체로 이렇게 분리해서 적고요. 대부분의 얘가 n이 1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일 고리인 경우가. 그리고 이게 구한 게 유도 기전력입니다. 유도 기전력인데 대충 말하면 전압인데 전압이라고 하면 조금 틀린 말이고요. 이게 사실 실제로 생기는 거는 자기장이 변하면 그 변하는 자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깁니다. 전기장이. 그래서 이 기전력은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약간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V = ED였잖아요. QV = QES였죠. QED 혹은 S. 요게 F니까. 그거 기억이 납니까? 그리고 요게 전위 차이였죠. 전위 차이였는데 단위 전하당 전위 차이니까 전기 에너지의 차이니까 Q를 곱하면 전기 에너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싸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이건. 그냥 전압이라 보면 됩니다. 대충.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V라고 해서 구했으면은 유도 전류는 그냥 저항으로만 나눠주면 됩니다. 저항으로. 그래서 물리원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오는데 물리2는 간혹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전류까지 이렇게 몇 대 몇이냐 정도 비교하는 이런 거 정도.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좀 치울까요? 글 그치니까. 이것도
딱 눈치 챈 사람 알겠지만 그 물리원에 있는 프린터를 그대로 복붙한 겁니다. 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얘기 안 하면 기억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봤지만 본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죠.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죠. 1학년 때 했던 겁니다. 일단 봅시다. 이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도선고리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이 도선고리 내 통과하는 요 면적이 안 바뀝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보면은 이제 균일한 자기장이라는 표현은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공간적으로 균일하다는 뜻이지 시간이 지난 또 일정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이지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장의 크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t = 0초일 때의 순간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때 자기장을 플러스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방향을. 그럼 이때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요. 밑에 바로 써볼게요. 여기는 패러데이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n이 1이죠. n이 1이고 델타 t분의 델타 bs 그냥 bs를 그대로 곱해줘도 됩니다. 수직이니까. 근데 여기서 면적 s는 변해요, 안 변해요?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니까 밖으로 빼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s의 델타 t분의 델타 b 이렇게 돼서 이 녀석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됩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보면 유도 기전력의 세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I1, I2, I3를 비교해 볼게요. I1은 뭐냐면 T에서 2T일 때입니다. 0에서 T 거는 안 본 거예요. 0에서 T는 그냥 빼놓은 게 자기장이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이 0입니다. 그럼 요때 기울기하고 요때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은 T에서 2T일 때보다 2T에서 3T일 때 기울기의 크기가 더 크죠. 그리고 요때랑 요때는 기울기의 크기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크기가 대략 요 두 개는 같고 I1보다는 I2가 더 크고 이렇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다 적는 게 더 예뻐 보이겠네. 유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구해 봅시다.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복습도 할 겸. 지금 들어가는 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로 지금 t에서 2t는 증가하고 있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거죠.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 변화를 방해하려면 원래 자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인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럼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지. 이렇게. 저는 그렇게 그냥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t에서 2t는 식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2t에서 3t는 들어가는 방향이면서 크기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속이 줄어들고 있죠.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줄어드는 것을 그 변화를 최소화하려면 원래 방향인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 되려면 이렇게 흘러야 되겠지. 그래서 시계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3t에서 4t는요. 이제 방향이 바뀌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의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변화를 상쇄시키려면 들어가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됩니다. 역시 시계 방향이죠. 근데 수학적으로 보면 이 두 개는 같다라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 V의 부호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죠. 네. 시간이 3t일 때 전류의 세기가 0이라면 네. 예, 0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예, 맞아요. 이거 많이 낚는 것 중에 하나죠. 전류가 0이지 전류의 변화가 0이 아니죠. 전류가 0이지. 자기장이 0이지. 자기장이 0이지 자기장의 변화가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은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0이 아닙니다. 이게 비슷한 예가요. 역학에서 연직 상방으로 던져진 공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속도가 0이잖아요. 그렇다고 힘이 0이 아니죠. 왜냐하면 힘은 속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에 비례합니다. 그 때문에 그때는 속도가 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힘이 0이 아닙니다.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시간의 변화율에 시간의 미분값에 비례하는 경우에는 그게 그 값이 0인 순간이어도 변화율은 0이 아닐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 T1인 순간하고 T2인 순간도 비교해 보면 자기장의 세기는 비록 다르지만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는 같기 때문에 T1일 때와 T2일 때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예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그다음에 요 예가 좀 제일 다양한데요. 이 면적만 변하는 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면적만 변한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디귿자 도선 예죠. 그래서 디귿자형 도선 위에 요 도체 막대가 놓여 있고 이 도체 막대를 일정한 크기 힘으로 잡아당겨서 일정한 속도로 끄는 요런 예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예리한 학생들은 방금 제가 한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드는 애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요 디귿자 도선에서요. 요 도체 막대를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겨서 일정한 속도로 되게끔 얘기를 만듭니다. 좀 이상하죠? 왜냐면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속도가 일정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잡아당기는 만큼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아당기는 힘하고 자기력의 합력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유지돼요. 그래서 물리2에서 약간 추가되는 부분은 요 자기력에 대한 얘기도 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겨야지 일정한 속도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해볼게요. 일단은 유도 전류의 방향과 크기를 먼저 구해보죠. 일단 방향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박스 친 요 부분에 전부 다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균일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닫혀 있는 고리는 지금 요 형태죠. 여기는 끊어져 있잖아요. 끊어져 있으니까 닫혀 있는 고리는 요 형태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면 이 자기장의 크기는 안 변하는데 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자기장 곱하기 면적인 자기손속은 증가하죠. 근데 이 자기손속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손속이 증가하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지면을 뚫고.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이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제 물리2를 배웠으니까 이거를 좀 더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전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전자들 있잖아요. 전자들.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있어요. 내가 잡아당기면 이 전자들이 어디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V 방향이 이 방향이고요.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럼 오른손으로 V 방향에서 이 자기장 방향으로 접어보세요. 접어보면 어느 방향이에요? 위쪽 방향이죠. 위쪽 방향인데 마이너스잖아요. 전자는. 전자의 부호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그 F 이퀄 QVB인데 전자의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니까 위쪽 방향이지만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니까 아랫 방향으로 바꿔야 되죠. 예. 그럼 전자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전류의 방향이 위쪽이 맞죠. 예.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근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에 나오는 첫 얘기가 뭐냐면 요 두 개가 똑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요 예가 아니고 사실은 다른 예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력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둘 중에 뭐가 맞느냐?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 방향은 구했고 크기를 구해 봅시다. 크기.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보여보면 어쨌든 여는 고리는 단일한 한계죠. 그래서 n은 1이고요. 델타 t분의 델타 bs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 s가 일단 순차적으로 해보죠. 그럼 여기서 자기장이 이번엔 상수죠. 자기장이 안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까랑 b하고 s의 위치가 바뀌었죠. 네. 바뀌었고. 근데 요 s가 얼마냐 하면 s가 lx입니다. 여기 보면 그냥 여기 있는 문자를 쓴 겁니다. 여기가 l이고 여기 x입니다. lx. 근데 시간이 지나면 x는 바뀌지만 l은 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lx 중에서 또 시간에 따른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을 밖으로 떼내요. 그러면 마이너스 bl의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됩니다.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x는 뭔가 좀 익숙하죠. 시간에 따른 x의 변화량이니까 x 방향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blv 이렇게 했고 그 기억이 납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디귿자 브라보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면 지나가다가 저 보면서 디귿자 브라보 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놀린다고.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기특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뭔데? 이러면 몰라요. 농담만 기억하는 이 슬픈 사실. 이 디귿자 브라보 제가 한 이유는 이 디귿자 도선이 대표적으로 면적만 바뀌는 얘거든요. 이때 유도기전력의 그 결과가 BLV입니다. BLV. 그래서 뭐 브라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이걸 저는 그런 식으로 외우는 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고, 근데 사실 그냥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 과정을 금방 할 수 있어요. 이런 그 하다 보면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면요, 그냥 요 식에서 이 식이 보입니다. 보면 왜냐면 이 식의 매지가이 형태로 이 식을 보면 여기 S 대신 LX로 보이고 그러면서 막 지면에서 막 움직여요. L이 밖으로 나오고 델타 T분의 델타 X가 V가 됩니다. 그게 신기해요. 근데 나중에 매지가이가 됩니다. 많이 하다 보면. 농담인 것 같죠? 진담입니다. 방금은. 그럼 전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이게 V잖아요. R분의 V 하면 됩니다. 뭐 굳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뭐 절대값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할 때 저 BLB의 마이너스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크기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배웠으니까 힘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받는 자기력은 전류가 흐르고 있고 자기장 속에서 흐르고 있죠. 그리고 이 도선 부분의 길이가 L이잖아요. 그래서 QVB의 변형식인 전류로 나타낸 식이 ILB죠. 무려 24시간 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만 합니다. ILB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빨리 유도를 하면 F 이퀄 QVB였잖아요. 근데 얘가 T분의 X였죠. T분의 L이죠. LB. 그러면 이제 얘가 I가 됩니다. 그래서 ILB 이렇게 되죠. 요것도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이게 매지가이로 요 식이 막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변해요. 그래서 IL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선에 이 전류 I를 흐르게 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 크기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요 크기로. 그럼 일정한 속도가 되고요. 뭐 이제 손실 전력은 I 제곱R이 되겠죠. 1초당 손실되는 에너지. 저항에서 열로 손실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내가 분명히 힘을 줘서 도선을 잡아당기는데 도선의 운동 에너지가 안 바뀌어요. 이게 다 어디로 가느냐? 열 에너지로 갑니다. 열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보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열 에너지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2에서는 이제 이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이런 것까지. 또 대충 넘어갑시다. 또 몇 가지 비슷한 예가요. 이제 이건 디귿자 도선 아니지 않아요 하지만 면적만 바뀌는 경우고 이렇게 보면 디귿자 맞죠? 이런 억지를 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장이 이렇게 균일하게 있는 영역에서 닫혀 있는 직사각형 도선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도 생각해 보면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만 바뀝니다. 면적만. 면적 계산할 때 LX가 되겠죠. LX. 그러면 그 크기가 V 이꼴 마이너스 BLV가 됩니다. 그냥 크기는 뭐 물론 마이너스를 빼야 되겠죠. 예. 그래서 BLV가 되겠고요. 그래서 L은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입니다. 면적에서. 예. 그래서 요 세로 가로 중에서 세로가 안 변하지. 지금 예. 요거는 변하잖아요. 예.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지금 요게 면적이 증가하니까 자속이 증가하죠. 나오는 방향으로의 자속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전류가 생겨야 되니까 유도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전류는. 근데 흐를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기만 흐르는 전류 이런 건 없습니다. 흐르면은 전체 흘러요. 이렇게 전체가. 이거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다 흐릅니다. 여기 전부 다. 여기는 선생님 자기장 없는데 여기가 밀어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도기 전력이 0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오른쪽으로 더 가도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안 바뀌죠. 이 때문에 유도기 전력이 0이고요. 이제 빠져나갈 때는 면적이 줄어들죠. 크기는 똑같을 거예요. BLV이고요. 왜냐하면 면적이 변하는 비율은 똑같으니까. 근데 얘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자속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에 자속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줄어들면 그거를 보충해줘야 되죠. 그래서 원래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전류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됐습니까? 예. 뭐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이번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서 이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칩시다. 이쪽으로. 그럼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가 있죠. 이 부분의 길이가 안 변하죠. 그래서 이때는 유도 기전력이 마이너스 BL1V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들어가는 방향에 자속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인 나오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시계 반대 방향이죠. 예,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체에 흐릅니다. 이렇게 또 자기장이 있는 영역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코일과 자석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걸 모르고 안 지웠네. 결과가 나와 있네요. N극이 다가오면 이거 밀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원래 오리지널로 생각하려면 얘가 다가오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여기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의 자속이 증가하니까 위쪽 방향으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전류가.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코일하고 자석 사이로는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그 밀고 당기고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당기도록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생기려면 유도전류가 이렇게 생겨야 되죠. 맞습니까? 이 실험은 뭐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실험 중에 하나예요. 검육에 연결해 놓고 자석을 이제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해보면 되고요. 자석의 세기를 다른 녀석으로 해가지고 네오디뮴 자석과 일반 막대 자석을 이용해서 해보면 확실히 네오디뮴 자석이 유도전류가 더 잘 흐릅니다. 그래서 이 센 자석하고 약한 자석이 이제
공간에 따른 자기장 분포가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센 자석은 변화가 심하겠죠. 자기장의 그 변화가. 약한 자석은 자기장의 변화가 이게 완만하고요. 그래서 똑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센 자석은 자기장의 변화가 보면 여기서 요만큼 변하죠. 근데 약한 자석은 똑같은 거리에서 움직일 때 요만큼 변합니다. 같은 자석이라도 가까울 때랑 멀 때랑 비교해 보면은 약한 자석을 멀리서 해 보면은 요만큼밖에 안 변하죠. 똑같은 공간 x만큼 움직였다라고 할 때 같은 시간 t 동안에. 그래서 센 자석일수록 가까이서 할수록 그 유도 전류가 더 세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이 세서가 아니라 가까이 있을 때일수록 자석이 셀수록 자기장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공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세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석이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센 자석 주변의 자기장이 더 심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석 가까이의 자기장이 더 심하게 변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복합적인 거여서 뭐 굳이 뭐가 딱 하나 일정하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따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자기 유도를 응용하는 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요 발전기가 있고요. 이 발전기가 이제 그 자기장 중에서 요 수직 성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변화해가지고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이거는 그 다음 시간 오늘의 다음 시간 정확하게 구해볼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거 맴돌이 브레이크, 자기 브레이크, 와전류 브레이크라고도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보면 얘가 이렇게 다가오면 지금 이쪽 사이에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거든요. 사실 이 그림 자체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림인데 요 N극 S극이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자석은 요 부분이 N극이고 사실은 요 부분이 S극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S고 요 부분이 이제 N이고 왜냐면 NS가 이게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대충 그린다고 이렇게 그린 것 같은데 일단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입장에서는 사실 요 방향에 자기장이 없다가 생긴 거잖아. 이게 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이 방향에 자기장이 없다가 생긴 거니까 그거를 싫어하겠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맴돌이 전류의 방향이 저 방향이 되나요? 저게 화살표 방향. 그러니까 요 까만색으로 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그린 게 맴돌이 전류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인 셈이죠. 왜냐하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고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향하잖아요. 자기장이. 그러면 딱 청력이죠. 예, 다가오는 걸 밀어내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얘가 멀어질 때는 원래 얘가 이렇게 멀어질 때는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겨야 됩니다. 그래도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겨야 되니까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 맞나요? 이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으면 엄지의 방향이 빨간색 화살표 방향이 되죠. 이렇다는 것은 이 부분이 N극이고 이 부분이 S극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자기력선이 외부에서는 N에서 S로 향하지만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비교해 보면 당기죠.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이게 이제 자이로 드롭이나 그 고속열차 이런 데서 일부 사용되는 맴돌이 브레이크. 그래서 자기 브레이크라는 말보다는 사실 맴돌이 브레이크나 와전류 브레이크라는 말을 또 검색해 보면 흔하게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론 기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게 일렉트론 기타는 줄이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자성체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코일에 전류를 넣어주면 여기 N극, S극 생기죠. 그럼 여기가 강자성체니까 자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튕구잖아요. 얘를 튕구면은 여기 NS 요 자석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유도 전류가. 그 유도 전류의 패턴이 줄의 진동 패턴하고 같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전기 신호가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증폭기를 통과한 다음에 스피커로 연결하면은 증폭된 소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렉 기타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그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자체 유도하고 상해 유도는 이런 전자기 유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빨리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유도는 제가 강의를 하고 제가 잠이 오면은 자체 유도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체 유도는 코일 자체에 이제 전류가 변하면 그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이 또 변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또 유도 기전력이 생겨요. 그게 이제 자체 유도입니다. 근데 이제 물리온에서는 이 효과를 고려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물리토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만 합니다. 소개만 하고 이것까지 사실 고려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코일의 전류가 변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변하니까 자속이 변하게 되는 거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거를 이제 식으로 써보면은 이제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약간 식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학적으로 약간 이 기교를 부린 거죠. 델타 i로 나누고 델타 i로 곱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요 파이가 전류에 비례하거든요. 전류의 1승에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 파이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잖아요. 근데 요 자기장이 전류에 비례하잖아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솔레노이드 자기장이 전류에 비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파이 자체가 전류에 대한 1차 함수입니다. 그거를 이제 전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상수가 돼 버리잖아. 그렇지? 그래 전류에 대해서 미분하면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전부 상수가 돼요. 요게 전부 상수가 돼서 그거를 L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물리온에서 나오는 자체 유도 계수입니다.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 그때 L은 그냥 소개하고 끝냈죠.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L이. 이거를 근데 용어가 또 막 여러 개요. 자체 인덕턴스라고 하기도 하고 자체 유도 계수라고도 합니다. 이게 좀 저도 조금은 이게 좀 거시기한 게 수능 특강도 물리원 수능 특강에는 자체 유도 계수라 나오고 물리투 수능 특강에는 자체 인덕턴스라 나와요. 근데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용어 때문에 여러분 좀 헷갈릴까 봐 두 개를 다 적어줬습니다. 단위는 이제 물리학자 이름을 따서 헨리라고 합니다. 조세프 헨리인가? 하여튼 뭐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자체 유도 계수. 그 LCA로 할 때 그 L 그겁니다. 그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 그래서 요게 이제 요회로 해서 스위치를 닫았다 열었다 할 때 이제 보면은 이게 사실 닫았다고 해서 전류가 바로 흐르고 열었다고 해서 전류가 바로 0이 되고 이러잖아요, 실제로는. 닫았을 때 전류가 서서히 증가했다가 또 열면은 전류가 뭐 닫았을 때보다는 좀 더 급격히 전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는 이게 이제 원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 전압이 걸리고 얘는 전압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요 방향이 이제 플러스 방향이 원래 그 전제에 의한 전압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지면은 그 원래 전압 방향으로 이 전압이 생기고 이게 스위치를 닫을 때가 이 효과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이게 더 큰 변화예요. 흐르다가 완전히 없어지려고 하는 거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서서히 생길 수 있잖아요, 전류는. 그래서 닫았을 때가 이제 이게 이제 전자제품을 함부로 막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끄는 순간 더 위험해요. 그래서 USB를 여러분 한번 망가뜨려 보려고 시도해 보고 싶으면 그 파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빼보세요. 그러면 재수가 좋으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발히 전류가 흐르고 있는 중이잖아. 그때 탁 빼버리면은 순간 과전류가 흘러가지고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한참 작동 잘할 때 탁 끄는 게 포인트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 탁 꺼야지 나갈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그 전구가 나갈 때도 끌 때 많이 망가집니다. 끌 때. 그래서 뭐 이게 자체 유도 계수고 상호 유도는 이거는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쉬운 게 여기 코일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요. 1차 코일에 전류의 변화가 생기면은 얘 주변에 자기장이 변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생기는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유도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게 그 자동차 가솔린 자동차의 점화 코일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좀 최근에 경험에 제가 이거 코일을 교환 안 하다가 엔진에 불 들어와가지고 엔진 등 얼마 전에 교환했거든요. 교환을 4만 킬로 정도마다 해줘야 되더라고. 근데 나는 교환 안 하고 8만 킬로까지 탔다가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인데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의 가문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되게 큰 전압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전압으로 순간적으로 한 15,000볼트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스파크를 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화가 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쪽 코일의 전류의 변화가 다른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서 전자기의 유도를 일으키는 게 이제 서로 상대방에게 유도를 하는 거니까 상호 유도가 됩니다. 이 과정도 보면 역시 이제 요거는 1차 코일에 의해서 2차 코일에 생기는 자속입니다. 자속이니까 얘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합니다.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여기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2차 코일에 생기는 자속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델타 I1, 델타 I1 이런 식으로 나눴다 곱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I1에 비례하니까 역시 I1에 대해서 미분하면 상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호 인덕턴스, 상호 유도계수가 되고 아까 얘기한 자체 유도계수하고 상호 유도계수는 이런 코일의 형태, 모양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요거 안에 보면은 요 M 안에 보면은 요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2차 코일의 가문수가 크면 저 M이 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류 변화를 1차 코일에 주더라도 큰 전압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자동차에서 점화 코일이 되겠습니다. 그 변압기도나 상호 유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코일에서 만든 자기장을 요 철심의 역할이 그 자기장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입니다. 자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 변압기 원리할 때는 이렇게 했었죠.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저항을 연결하고 여기에 전압이 V1인 그 교류 전원을 연결했을 때 하고 사실 요거랑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요렇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저항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교류 전원을 연결하는데 여기가 전압이 V2인 교류 전원을 연결한 겁니다. 그럼 요게 똑같은 변압기라고 하면 자연은 대칭적이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교류 전원의 전압이 V1이고 여기에 유도되는 유도기전력이 V2면은 여기에 그 전압이 V2인 교류 전원을 연결을 한다면 여기에는 유도기전력이 V1이 생겨야 되겠지. 그래서 위쪽 회로에서는 얘가 유도기전력이 되고 아래쪽 회로에서는 얘가 유도기전력이 돼요. 유도기전력이. 그래서 각각 이제 유도기전력에 대한 식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얘랑 공통적인 점은 여기에 생기는 자기장의 변화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기장의 변화. 여기서 생기는 자기장이 여기 그대로 전달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기장이 항상 같고 여기 단면적이 같거든요. 그럼 항상 여기랑 자속이 같아요. 자속이. 그럼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도 같겠지. 그래서 1차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생길 때에 패러데이 법칙을 쓰고 2차 코일에 이제 유도 기전력이 생길 때 그 패러데이 법칙을 써보면은 요게 이제 같은 항이 되기 때문에 나눠버리면 V1 대 V2는 N1 대 N2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 결과로 나온 거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보존돼야 돼요. 전원 장치에서 공급하는 전력은 1차 코일에 그대로 전달돼야 되고 1차 코일의 전력은 2차 코일에 그대로 전달돼야 되고 2차 코일의 전력은 이제 저항에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은 무조건 같겠죠. 그래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1 곱하기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1은 2차 코일에 걸리는 전류 I2 곱하기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1, I2는 이 V1, V2라는 식은 에너지 보존 식이 되는 거고 이 두 개를 연결하면 그 I1 대 I2는 N1 대 N2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우리 쭉 한번 살펴봤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면접 보러 가기 전에 한번 보고 가면 되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들이 좀 전형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조금 쉬었다가 그 RLC 회로와 LC 진동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